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 강의 영상 올렸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서 이해가 어려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질문 들어왔던 거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칠판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산염기 평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앞으로는 약산, 강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그 전에 첫 번째로 강산과 강염기에 대해서 일반화학 수준에서 우리가 보는 고급화학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개념들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강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온화도가 큰 것 이러면서 이온화도에 대해서도 농도랑 온도에 따라서 같이 알아봤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말할 강산 또는 강염기 물질이라는 것은 이온화도 알파를 1이라고 볼 수 있는 물질을 강산, 강염기라고 하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다루는 강산과 강염기의 대표적인 물질 6가지 혹은 7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다루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프린트에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일단 적어볼게요. HCl, HBr, HI, 그리고 우리가 염산 맨날 말하면 같이 말하는 질산, 황산,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용어 정리하면서 같이 봤던 과염소산까지 이렇게 6가지 물질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물질들의 공통점은 강산이라는 거고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산염기 평형에서 다루는 애들은 다 물에 녹여서 하는 거니까 산염기 정의 3가지 중에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우리, 루이스 이 정의 중에서 우리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의한 산염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서두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물에 녹았을 때 강한 산인 거고 그 말은 물에 녹았을 때 해리 되는 정도, 다시 말하면 K값, 평형상수가 오른쪽에 완전 치는데 그 값을 KA라고 하고 즉 산이 해리하는 것과 관련된 평형상수를 특별히 산해리상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쓴다 했었잖아요. 산해리상수. 근데 이 해리를 이온화라고도 말하니까 산이온화상수라고 쓰여 있는 책도 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해리상수, 산이온화상수 이 값이 굉장히 큰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평형상수가 겁나 큰 거죠. 10의 3승보다 크니까 완벽하게 정반응만 일어났다. 반응이 완결됐다. 이 말은 이미 평형에 도달했다. 이 얘기고 반응물에 대해서 생성물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반응물이 없고 생성물만 있다라고 봐도 되는 화살표로 표현한다면 굳이 왼쪽 오른쪽 둘 다 있는 요 화살표를 나타낼 필요가 없고 오른쪽만 있는 것처럼 즉 비가역 반응인 것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게 강산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6가지 물질은 이온화도를 1로 볼 수 있는 강산인 것들입니다. 그때 이 6가지 물질 중에서 새로 들어본 애는 과염소산 정도일 거고 나머지는 대체로 들어봤을 건데 이때 그 표에서 정리할 때 요 황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도 넘어갔었는데요. 이때 이 황산은 수소가 2개 있죠. 그러니까 이가산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5가지 이 물질들은 일가산, 1양성자성 산에 해당하는 물질들인데 그것과 달리 이 물질, 황산만 2양성자성 산처럼 보이지만 그때 값 Ka1, Ka2 값을 비교하면서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가산이지만 첫 번째 H 플러스를 내놓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놓는 것 사이에 갭이 크기 때문에 황산이 예를 들어서 0.1몰 있다라고 한다면 수소이온을 0.1몰 농도,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크겠지만 0.1몰 농도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즉 얘를 일가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들 사이의 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 H+가 빠지는 것과 관련돼서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6가지 강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강염기는 우리가 브랜스테드 로리를 알자라고 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염기는 잘 다루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불렀던 애들이 물에 녹았을 때, 다시 말하면 뭐 NaOH 이런 물질이 주로 강염기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KOH, 뭐 LiOH 이런 물질들이 대표적인 강염기예요. 그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이 루이스 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것, 비금속 산화물과 금속 산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얘네를 얘기할 수가 있었냐면 결국엔 그때 들었던 예시가 CaO였어요. 이 물질에 물을 과량으로 타면 CaOH2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금속과 산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금속 산화물이라고 부르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무수물, 염기 무수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얘를 산염기 정의하면 어떤 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죠? Ca가 CaE+ 꼴로 있는 거고 O는요, O2- 꼴로 있는 건데 이렇게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자를 이렇게 제공해서 루이스 염기 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루이스의 산염기에 의해서 비금속 산화물, 뭐 금속 산화물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왔던 겁니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화학에서 산염기의 세기를 비교한다는 건 일단 산염기라는 건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가 세다 약하다 감히 말할 수가 없고요.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세다 약하다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테인에 있는 수소는 뗄 수 없다, 산으로서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다른 수치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를 다룬다고 했고 물에 녹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화학에서의 산염기는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았을 때 H3O+, 원래는 양성자 H+를 내놓는 건데 H+가 물에 녹으면 주변에 물 분자가 겁나 많을 거라서 이 주변에 있는 물 분자가 얘를 데려가서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인 거예요. 물에 녹아 있다면. 됐죠?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산을 나타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세면 우리는 약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이드로늄 이온보다도 세면 강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평준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평준화 효과는 하이드로늄 이온보다 강력한 산, 저번에 봤던 이런 애들, 이 6가지 물질은 하이드로늄 이온보다 센 산이라서 모두 다 이온화해서 다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만드니까 원래의 산도보다 약해진, 약간 하향 평준화된 느낌으로 얘로만 작용하니까, 남아있는 물질인 얘로만 작용을 하니까 결국 뭘 넣어주던, 이 중에 뭘 넣어주던 결국 생성물 쪽에 있는 산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밖에 없기 때문에 얘로서 산이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하자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값은 Ka, 산해리 상수, 산 이온화 상수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산의 세기가 셀수록 Ka 값이 큰 겁니다. 그러면 이 H3O+에서 H+가 떨어진 게 이것에 대한 짝 염기죠. 그럼 얘에 대한 짝 염기는 물입니다. 맞죠? 그럼 이것에 대한 짝 염기는 맞아요. OH-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이 기준인 거죠. 물보다 세면 우리는 약염기라고 부르는 거고, 됐죠? OH-보다 세면 강염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강염기보다 센데 어차피 물에 녹이면 다 이렇게 바뀔 거니까 얘도 하향 평준화 되는 평준화 효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갈수록
우리가 다루게 될 K, B. 염기, 뭐 해리 상수, 염기 이온화 상수 다 되지만 주로 염기 가수분해 상수라고도 부르게 될 거예요. 다 같은 말. 어쨌든 K, B 값이 아래로 갈수록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HCl 여기에 속하죠. 예를 들어서 HCl이 여기 있으면 Cl-는 어디 속하는 거죠? 여기 속하겠죠. HCl에 대한 짝 염기는 염기도가 가장 작을 테니까 Cl-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땐 물보다도 염기도가 작죠. 그럼 물이 더 염기성으로 쓰일 만큼 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HCl이랑 NaOH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뭐 만들죠? 물 만들어요. 물과 염과 열을 만든다. 그래서 중화 열도 나올 거고 나머지 써주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래서 NaCl 이렇게 같이 써볼게요. 그러면 이때 알짜 반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물 되는 이 반응을 알짜 반응이라 불렀을 거고 남은 애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가 NaCl 되는 걸 구경꾼 이온들의 구경꾼 반응이라 표현했겠죠. 이때 이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같은 애들을 구경꾼이라고 불러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산에 대한 짝 염기는 H 플러스를 다시 얻어서 이렇게 되려는 H 플러스 친화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물 안에서 우리가 일반학에서 다루는 용매인 물 안에서는 구경꾼처럼 아무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약산의 짝염기는 약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는 HA, HB 둘 다 약산이라면 됐죠? 둘 다 약산. 여기에 속하는 두 물질에 대해서 A-, B-가 있을 거라면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얘의 K의 A 값이 더 크니까 얘가 얘보다는 강산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짝 염기인 얘는 이 두 개 중에서 얘가 더 약염기고 얘가 더 강염기가 된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감히 얘가 강염기다. 여기에 속한다라고는 말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가 될까요? 이제 평준화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게 될 강산 6가지는 여기에 속하죠. 근데 얘네가 어차피 물에 녹아봤자 HA 플러스 물에 녹이니까 물이 H3O 플러스 더하기 A 마이너스 꼴일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평형상수 K, 다시 말하면 산해리상수 KA 값이 겁나 크니까 평형이 완벽하게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고 그럼 반응물의 양 대비 생성물이 훨씬 많을 거니까 우리가 얘를 넣어줘 봤자 물 안에서는 산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고 얘는 염기도 나타낼 수 없는 구경꾼처럼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양성자 친화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H3O 플러스로 다 하형 평준화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강산들 사이에서의 산도를 굳이 비교를 하고 싶다라면은 용매가 물이 아닌 다른 걸 썼을 때 다른 용매에 대해서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어쨌든 평준화 효과의 정의는 물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용매가 그 산 혹은 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무수아세트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 결국 이런 식의 화학 반응식 2가지를 적어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염소산과 염산이 있으면 평형상수 K 값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다시 말하면 역반응이 우세한 거죠. 결국 그렇게 따졌을 때 어쨌든 이 둘 중에서 K 값이 더 큰 건 위예요. 즉 K 값이 더 크다는 게 무슨 말이죠? K 값이 더 크다는 건 그래도 밑에 있는 화학 반응식보다 위에 있는 게 정반응으로 가려는 성질이 더 크다는 거고 이렇게 되려는 즉 이렇게 되려는 게 얘가 얘한테 양성자를 제공하려는 능력인 거죠. 그게 더 크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염소산이 염산에 비해서 산도가 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정리해 봤고, 여러분들이 써준 것 중에 이 평준화 효과를 누가 비유를 엄청 재미있게 잘 해놨는데, 과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평준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서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야지만 이 평준화, 더 어려운 문제가 이거래요. 어려운 문제를 내야지만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 과거생들을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출석 체크를 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식이든 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는 99페이지로 넘어와 볼게요. 자, KB. 자, 얘는 염기 이온화 상수, 염기 해리 상수, 염기 가수분해, 염기 가수분해 상수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쨌든 평형상수 K는 어떤 식으로 나타낸다? B 분해 B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나타내게 되고, 이때 얘를 KB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시의 물질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끝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온화도와 이온화 상수의 관계인데요. 처음에 산이 있고요. 이 산을 물에 녹였어요.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A- 꼴이 나왔고요. 처음에 초기에 농도를 C, 대문자 C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이온화된 농도라고 했는데요. 주로 처음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다시. 지금 상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지금은 생략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기에 HA의 농도를 C만큼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HA가 만약에 X만큼 사라진다면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은 X만큼 생길 거고 A-도 X만큼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 HA는 C에서 X만큼 뺀 것처럼 해석이 될 거고 H3O+는 X, 그리고 A-도 X만큼 생기겠죠. 그럼 결국 KA는 HA 분해 H3O+ A-니까 KA를 안다면 여기에 C-X 분의 X 제곱을 넣어서 풀어내면 되겠죠. 초기 농도를 안다면 X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사적으로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때 우리가 여기서 X라고 놨던 애가 뭐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X라는 건 결국 얘가 얼마나 사라졌니? 라는 거죠. 이렇게 됐니? 라는 거죠. 즉 이온화되는 정도네요.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온화되는 정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만약에 HA라는 산이 이온화도가 0.5예요. 근데 초기에 1몰 농도가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사라질까요? 0.5만큼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때 이 X가 의미하는 게 곧 초기 농도에다가 이 산에 대한 이온화도, 우리가 알파라고 쓰는 그걸 안다면 이 X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온화도가 뭐니까? 초기 농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온으로 됐니? 이거니까 얘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이 바로 가능하겠죠.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전체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식을 풀 때 2차 방정식을 풀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만약에 이 초기 농도 C에 비해서 X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화학에서는 근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거의 C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간단하게 KA는 C분의 X제곱으로서 X를 구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X는 C 곱하기 KA의 루트 C음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를 구할 수도 있고, 결국 이 X가 뭐니까 H3O+의 농도니까 이걸 가지고 pH를 계산하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pH는 마이너스 로그 X니까 X 자리에 C 곱하기 KA만 넣어주면 되겠죠. KA는
해도 되는데 C에 C 알파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약분해서 C 알파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농도랑 이온화도를 알면 K를 구할 수 있는 이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려면 쓸 수 있는 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외우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맥락, 이거를 이런 꼴로 해서 계산을 해내더라. 요렇게만 기억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시로서 선생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거기 밑에 여백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의 KOH가 있대요. 자, pH를 구해봐라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의 KOH가 있다. 그때 pH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1번, 얘를 2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2번부터 해볼게요. 자, 이렇단 얘기는 결국 이게 물에 녹아 있을 거잖아요. 수용액 상태에서 얘의 몰 농도가 이렇다라는 거니까. 그럼 결국 OH 마이너스 일단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KOH니까 강염기네. 강염기면 이온화도를 1로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이온화도가 1이니까 KOH의 몰 농도가 이거라면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OH 마이너스를 알고 만약에 이게 25도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다면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13 몰 농도가 돼야지만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KW가 얼마가 나올 수 있죠?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걸 아니까 pH는 13. 강염기니까 pH 13 나오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시가 이렇게 됐어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의 KOH다. 그러면 얘처럼 생각하면요, 여러분.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 몰 농도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러면 똑같이 H 플러스는 10에 이 두 개 곱했을 때 KW가 10의 마이너스 14여야 되니까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몰 농도여야 되겠죠. 그럼 이걸로 pH를 구하면 pH가 6이 나와버리네요. 여러분, 강염기를 녹였는데 pH가 산성처럼 나올 수가 있을까요? 25도씨에서? 불가능하죠?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물질들의 농도를 눈여겨봐라 이 얘기입니다. 농도가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였는데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면 물의 이온화, 즉 쉽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려는 이 K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생기는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에서는 생략이 가능하죠. 왜? 물의 자체 이온화로 만들어지는 OH-의 농도보다 KOH로 만들어지는 OH- 농도가 10의 6승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고 이것만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0.00000 더 붙어봤다. 어차피 얘는 요요 숫자까지 나타내면 결국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pH가 13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미 근사가 들어있었던 거고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랑 10의 마이너스 8승의 차이잖아요. 10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만들어지는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이 물의 자체 이온화로 생긴 OH-의 농도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H 플러스랑 물의 자체 이온화로 생기는 OH-의 농도 K 플러스밖에 없죠. 나머지는 물이고 물로부터 생기는 거랑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물 때문에 생기는 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고 KOH가 물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이온인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OH 마이너스는 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KOH로부터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즉 전하를 맞춰줘야 되니까 K 플러스의 농도, H 플러스의 농도 이 둘을 합한 것과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합한 게 같다. 이런 꼴로요. 그럼 K 플러스는 누구로부터밖에 안 생겨요? KOH로부터밖에 안 생기니까 얘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인 거고 플러스 H 플러스는 물로부터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몰라. X라고 더 볼게요. 이때 OH 마이너스도 KOH로부터 생길 수 있고 물로부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몰라. Y라고 놔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는 건 X랑 Y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X 곱하기 Y 대신에 이걸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 플러스 X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넣어서 풀면 이때 이 X 값이 얼마 나오냐면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와요. 됐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이 X 값을 H 플러스로 이미 넣어서 표현을 했던 거니까 pH는 마이너스 로그만 붙이면 되겠죠. 이 값에다가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7.0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기성인데 7.0이 받아들여질만 해요. 왜요? 겁나 묽힌 애니까 거의 물과 같은 pH를 갖구나. 근데 그거보다 조금 높겠죠. 어쨌든 KOH를 넣었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네, 화면이 갑자기 꺼져서 다시 정리하면 10의 마이너스 7을 기점으로 해서 10의 마이너스 7 사이 한 10의 마이너스 8부터 10의 마이너스 6 요 정도 사이에 있다면 어떤 해석적인 요소 아까 봤던 거기에 있는 양전하랑 음전하를 합했을 때 전하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어떤 해석적인 요소로 식을 풀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질문이 들어왔어서 아까 그 부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8승보다 더 작아서 10의 마이너스 10승 막 이래버리면 그냥 아까 봤던 것도 7.02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를 포함해서 이거보다 더 작으면 그냥 pH를 7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pH가 커요. 아까 봤던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 우리가 주로 다는 게 0.1, 0.01 요 정도의 몰 농도를 다룰 거기 때문에 요렇게 크다라고 한다면 그 값 그대로가 이온화되는 정도랑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이온화도를 고려해서 그 값이 H 플러스 즉 OH 마이너스가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물의 자체 이온화에 의한 생성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무시해도 이미 근사가 들어간 거라서 무방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 내일은 우리 줌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안녕.